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거지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거지처럼 살게 되었죠. 칠복이는 어찌나 덩치가 큰지 그 고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보려면 고개를 쳐들고 봐야 했고 덩치는 웬만한 사내의 2배 이상이었죠. 칠복이는 일을 하고 싶어도 머리도 몸도 둔하여 받아주는 이가 없었답니다. 겉모습만 보면 소 도둑놈처럼 보였지만 보기와는 달리 심성이 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나올 때면 칠복이는 잘 걷기를 못하고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으로 다녔던 거죠. 칠복아, 뭐하냐? 어서 가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겠냐? 덕순아, 내가 모르고 사람을 치면 크게 다치는데 어떡해요? 덕순이는 칠복이의 옆집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 거의 남매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성인이 된 지금도 칠복이와 덕순이는 벗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는 덕순이와 뽕따기로 약조를 했던 거죠. 덕순이는 뽕밭에서 칠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왜 이리 안 오는 것이요? 똥 싸다가 똥수간에 빠졌나? 또 거북이처럼 걸어오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그때 풀숲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순아, 나왔구먼. 칠복아,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그곳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이요? 똥이 마려워서 싸긴 쌌는디. 아이고, 똥을 쌌으면 얼른 밑 닦고 나오면 되자뇨. 그것이 아니고야. 일어나다가 중심을 잃고 앉았구먼. 어디를 앉았다는 것이요? 설마 내가 상상하는 그것은 아닐 거요? 덕순아, 그건 맞아. 아이고, 더러운 놈. 하다 똥에 앉냐? 덕순이는 입으로는 더럽다 하면서도 칠복이를 어떻게 구해줘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칠복아, 지금은 한 가지 방법뿐이요. 일단 그냥 옷 입고 나와. 더럽잖요? 네 똥이자뇨? 어서 입고 나와. 저기 개울가에 가서 씻자. 칠복이는 옷을 입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하고는 어그정 걸어 나왔습니다. 덕순이는 코를 막고 칠복이와 멀리 떨어져 걸었죠. 개울가에 도착을 하여 칠복이는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가 씻기 시작을 했답니다. 칠복이도 자신의 똥이지만 몹시 더러운지 오만상을 찌푸리며 씻었죠. 덕순아, 다 씻었구먼. 덕순이는 자신의 속바지를 벗어 바위에 올려놓고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뒤 돌아 있을 거요. 나와서 이것 입어. 작을 것 같구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입고 나와야 할 것이요. 안 그러면 동네 방네 소문다. 알았구먼. 칠복이는 낑낑거리며 덕순이 속바지를 입었답니다. 덕순아, 다 입었구먼. 덕순이는 뒤를 돌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바지는 헐. 덕순이는 기겁을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덕순아, 뭔 일이요? 어디요? 누구요? 칠복이는 왈패라도 나온 줄 알고 주변을 살폈답니다. 덕순이는 배를 잡고 깔깔깔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복이가 언제 이렇게 큰 것이요? 덩치만 큰 줄 알았는디. 거시기도 솔찬하구만. 덕순이 나 지금 놀리는 것이요? 칠복이는 꼭 끼는 속바지를 입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랫도리를 감추기 바빴습니다. 덕순이는 너무 놀라기도 했으나 남정네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니 덕순이의 심장이 떨려왔던 거죠. 덕순이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감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뽕은커녕 놀지도 못하고 고을로 내려갔답니다. 헌데 아무리 개울가에서 칠복이의 바지를 빨았지만 똥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칠복이의 근처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기 바빴죠. 꼬맹이들이 칠복이의 뒤를 따라가며 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똥 냄새가 나는 것이야? 바로 칠복이 엉덩이에서 나는 냄새지. 아이고 냄새야. 어른이 바지에 똥을 쌌대요. 칠복이는 아이들이 아무리 놀려도 허 웃고만 있을 뿐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이 바보야.
아이들이 놀리면 화를 내야지 뭐 하는 것이요. 냄새 나는 것은 사실이고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면 꼴이 더 이상할 거야. 아이고, 내 놈이 착하니 나만 성질 더럽다고 소문났자녀.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덕순이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놀리는 아이들한테 겁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녀석들아. 내가 칠복이 놀리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놀리는 것은 내가 볼 수가 없구먼. 한 놈만 걸려라. 엉덩이를 아주 작사를 내어줄 테니. 덕순이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으로 고을에 알려져 있어 덕순이의 말에 겁이 났던지 걸음을 주춤거리고 있었죠. 오호라. 어느 놈을 엉덩이 두 쪽을 내 쪽으로 만들어줄까나. 아이들은 덕순이의 말만 들어도 무서웠던지 한 녀석도 빠짐없이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덕순이는 칠복이를 챙기며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순이는 더 이상 칠복이를 보살필 수가 없었던 거죠. 덕순이는 건넌 마을 첨화당 상단 둘째 아들 동수한테 시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덕순이의 부모님은 늙어갈수록 생활고에 시달리며 한 사람 입이라도 줄여야 했으니까요. 허나 덕순이는 칠복이가 자꾸 생각이 났죠. 칠복이나 없으면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살 텐데 그럼 누가 칠복이를 지켜줄까? 덕순이는 이 마음이 연모라는 것도 모른 채 동수한테 시집을 갔던 거죠. 칠복이는 항상 자신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덕순이가 없으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덕순이가 옆에 있을 때에는 아이들만 놀렸지만 지금은 아낙네들이 서로 칠복이한테 밥을 준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복아, 배고프지 오늘 밤 우리 집 오거라. 아무도 모르게 말이다. 내가 따뜻한 쌀밥 해놓고 기다리마. 칠복이는 동량으로 하루 한 끼를 겨우 해결을 하다 보니 항상 배가 고팠죠. 칠복이는 아낙네들이 자신을 놀린다는 생각에 배가 고파도 참았답니다. 헌데 날씨는 추워지고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니 칠복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밥을 준다는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과부는 홀로 사는 월해였죠. 월해는 기생으로 살다가 어느 대감의 첩으로 들어간 후 대감이 갑자기 죽어 쫓겨나 과부가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과부를 찾아간 날은 유독 밤이 추웠답니다. 칠복이 왔구나. 어서 오거라. 자, 우선 감자라도 먹고 있거라. 내가 쌀밥을 해줄 것이니 그동안 목욕 좀 하거라. 과부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럼 먹고 나오거라. 칠복이는 감자를 먹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월해는 부엌으로 가고는 목욕물을 준비하였답니다. 칠복아, 목욕물을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나와 보거라. 칠복이는 배가 고픈데 목욕을 하라 하니 귀찮았죠. 아직 밥이 덜 되었다. 내가 씻고 나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하마. 칠복이는 옷을 벗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노곤노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칠복이는 과부가 준비해준 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과부가 준비한 쌀밥, 고기, 부침개 그리고 술도 준비되어 있었죠. 어서 먹거라. 칠복이는 술을 먹어보았느냐? 아니요. 그럼 오늘 먹어보거라. 내 나이 정도 사내들은 술도 마시기도 한단다. 칠복이는 너무 배가 고파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상관없었답니다. 하여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술까지 마셨습니다. 그래, 술도 잘 마시는구나. 사내 중에 사내다. 다 먹은 칠복이는 기분이 아딸딸 천장이 빙빙 돌고 몸도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았답니다. 월해는 코맹맹한 소리로 옷고름을 풀며 칠복이의 품에 안겼죠. 칠복이는 갑작스럽게 과부가 안겨오니 술에 취했지만 몸을 피했습니다. 아니, 왜 그려요? 지는 그만 가봐야 되겠구먼요. 아니, 밥까지 먹었으면 일은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일이요? 그럼 그렇지. 공짜로 준다고 할 때부터 알아차려야 했구먼. 뭔 일을 해주고 가면 되겠는가며? 일은 말이다. 그것이. 과부는 무엇이라 설명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했죠. 방앗간 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 놀이는 덕순이랑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잘 알려주마.
이불에 눕거라. 칠복이는 놀이라고 말하니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이불에 누워 과부를 올려다보았죠. 과부는 칠복이를 올라타려고 다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이야, 불이야. 월에 집에 불이 났구먼. 과부는 자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하니 급하게 방에서 나왔답니다. 부엌에 난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활활 타고 있었죠. 칠복이는 큰 항아리에 물을 가져오고는 부엌에 불을 끄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합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은 꺼졌지만 초가집파는 불에 타고 말았죠. 칠복이는 밥값으로 이 정도 해줬으면 됐다고 생각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과부는 칠복이하고 합방도 못 해보고 집도 타버렸고 속도 타버렸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으로 건넌 마을까지 퍼졌죠. 그 소문 들었는가? 월에 말이여. 칠복이 어찌 해보려다 집을 날려 먹을 뻔했다지. 아이고, 고소하구먼. 이런 소문이 돌다 보니 더 많은 과부들과 아낙네들이 기회만 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복실이네 집에 갔습니다. 힘쓸 일이 있다고 왔구먼요. 그려, 어서 와. 우선 장작을 부엌으로 가지고 와야. 우선 밥부터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 꿈쩍도 하지 못하겠구먼요. 복실레는 칠복이를 방에 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답니다. 복실이는 한상 푸짐하게 차리고는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칠복이는 밥과 고기를 정신없이 먹었죠. 칠보가 그리 배가 고팠던 거요? 참 맛있게도 먹는구먼. 자, 이것도 마셔. 아주 달달한 복분자로 만들었구먼. 칠복이는 복분자 술을 마셨는데 쓰지도 않고 달달하여 맛이 좋았던 거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었구먼. 더 마시고 싶구먼. 다 마시면 가지고 올 것이요. 칠복이는 수북한 밥과 고기를 개눈 감추듯이 먹고 나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답니다. 칠보가 지금 기분이 아주 좋은겨? 배불러 좋구먼요. 칠복이는 술에 취해 아주 기분이 날아가는 듯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나도 기분 좋게 만들어줄 것이요. 복실레는 슬금슬금 칠복이한테 다가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칠복이 배에 올라타려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산만한 칠복이가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 칠복이도 잠이 들고 거시기도 잠이 들었던 거죠. 아니, 칠보가 밥값은 하고 자야 하는 것이요.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구먼. 복실레는 깨우다 지쳐 잠시 옆에서 자다 다시 깨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밖에서 복실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인 나왔구먼. 방에 있는가? 복실레는 서방 소리에 깜짝 놀라 자고 있는 칠복이를 깨워 뒷문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칠복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아이고, 이놈아. 어서 일어나야. 해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뭔 일다냐? 복실레는 울상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방에 칠복이 와 있다면서 칠복이는 왜 여기에 온 것이야? 서방님 오기 전에 장작을 준비해 놓으려고 했지요. 아니, 글쎄 배가 고프다고 밥을 먼저 줬더니 저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잠을 자네요. 이 사람아, 칠복이가 덩치만 컸지 할 줄 아는 것이 없구먼. 자고 일어나면 그냥 보내. 마누라랑 급하게 한번 하고 가려고 했는디 오늘은 날이 아니구먼. 이 모습을 담 너머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죠. 서방이 복실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고을 아낙네들은 그 이후로도 칠복이를 어찌 해보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난처한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퍼진 후 여인들은 침만 늘릴 뿐 다시는 칠복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칠복이는 서서히 배고픔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렸고 온 세상은 눈으로 덮어져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허나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죠. 칠복이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해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이었답니다. 하여 동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칠복이는 눈 내린 고을을 한 집 한 집 찾아가 구걸을 했죠. 허나 그 누구도 칠복이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답니다.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보릿고개까지 보내려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리하여 그의 겨울은 배가 고파 죽는 사람과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였습니다. 눈길을 걷던 칠복이의 눈앞이 어른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죠. 칠복이는 손에 떨어지는 한방눈을 손에 쥐고 텅 빈 거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배 위에 올라타 구르고 있고 누군가는 똥침을 놓고 칠복이는 더 이상 똥고가 아파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머리카락이 없는 해맑은 아이가 칠복이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감스님, 거인이 일어났어요. 아이는 정신없이 스님을 찾아 방을 나갔답니다. 여기가 어딘거요? 난 눈길에서 정신을 잃은 것 같았구먼. 그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스님이 말을 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몸을 놀려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찌 동냥질하다가 길바닥에 쓰러지기나 하고 쯧쯧쯧. 칠복이는 스님의 말에 주눅이 드는지 몸을 움츠렸죠. 얼레? 덩치는 산만해 가지고 소도 맨손으로 잡을 것 같이 생긴 녀석이 마음은 어린아이구나. 여기는 말이다. 걸을 수만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밥을 주는 곳이다. 그러니 시키는 일을 잘해야 할 것이다. 네, 스님. 동자승 뭐 하느냐? 법당 청소하는 것부터 알려주거라. 그리고 칠복이는 밥을 많이 먹으니 2배로 일을 해야 할 것이야. 동자 스님들은 칠복이를 데리고 법당에 가서 청소하는 것과 절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칠복이님, 청소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청소를 마치고 108번 절을 합니다. 108배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는 뜻으로 뉘우치고 참회를 한다는 뜻에서 108배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칠복이는 이것 또한 일의 일과라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이 먹기 위해 108배를 시작을 했죠. 헌데 동자 스님들은 어찌나 빠르던지 반시진도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갔답니다. 칠복이의 몸은 천근만근 반도 못한 지금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죠. 이놈아, 108배를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어여 마치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저녁 한 끼라도 먹지 않겠느냐? 칠복이는 도감 스님의 말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108배를 마친 칠복이의 몸에는 땀이 비 오듯이 내렸고 법당 문을 여니 찬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할 수가 없었답니다. 땀을 흘린 겨울은 춥지가 않는구나. 칠복이는 작은 깨달음을 얻고 절의 앞마당에 눈을 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넓은 마당을 다 쓸 생각을 하지 않았죠. 허나 칠복이는 많이 쌓인 눈이 녹으면 마당이 질퍽할 것을 알기에 다 쓸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감 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스스로 깨닫고 행하였으니 칠복이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칠복이는 밥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칠복이가 행한 일에 비해 밥이 터무니없이 적었답니다. 밥그릇에 주먹만한 밥 한 덩어리 뿐이었죠. 동자 스님 밥그릇을 보니 버섯볶음, 감자 그리고 무국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도감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죠. 이놈아, 오늘 내 할 일은 장작 패는 일이 아니더냐? 눈을 쓸었으니 그거라도 주는 것이다. 칠복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 듯 씩 웃고는 주먹밥을 먹었죠. 칠복이는 서서히 세상 사는 방법을 터득해 가고 있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칠복이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법당 청소를 하고 108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칠복이가 108배를 끝을 낼 쯤 동자 스님들이 잠이 들깬 눈을 하고는 법당으로 왔답니다. 동자 스님들 안녕히 주무셨남요. 지는 끝나고 일하려 갑니다요. 동자 스님들은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칠복이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칠복이는 장작을 패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끼로 큰 나무통을 한번 내려치니 쩍쩍 벌어졌고 칠복이는 신이 났던 거죠. 온 산에 장작 패는 소리가 아주 찰지게 들렸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저녁밥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밥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칠복이는 눈을 뜨는 것이 긴장이 되었죠. 칠복이는 한쪽 눈을 뜨고 밥을 보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밥그릇에 쌀밥이 가득했고 반찬과 국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복이는 밥그릇에 가득 찬 밥을 보고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리하여 칠복이는 그날 일을 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하지만 누구도 안 하는 일을 찾아 했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니 칠복이의 몸은 근육으로 단단해졌고 몸이 가벼우니 날쌘돌이가 되어 모든 이들을 흡족하게 했답니다. 도감 스님은 그런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터득을 한 것 같구나. 도감스님 덕분입니다. 그것은 내 덕이 아니다. 너를 간곡하게 부탁한 사람이 있단다. 네, 누구입니까? 지금 말해 줄 수는 없고. 좋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달성하면 그때 말해 주는 걸로 하면 어떠하겠느냐? 좋습니다.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하면 지금부터 스님들이 익히는 검술, 궁술 그리고 단봉 등등 무예를 배우거라. 그리하여 칠복이는 도감대감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참 궁금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산을 오르고 하루 종일 검과 활 그리고 승마 등등을 배웠죠. 칠복이는 키는 컸지만 날렵해진 동작의 희열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칠복이의 무예 실력은 일취월장했던 거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감 스님은 칠복이를 불러놓고 말을 했답니다. 이제 말을 해줄 때가 되었구나. 이곳에 지내던 비구니 한 분이 길에 쓰러져 있던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단다. 그 분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은인이 이렇게 가깝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구나. 멀리서 잘 이겨내는 칠복이의 모습을 보고 그분은 좋아하실 것이다. 칠복이는 그분을 찾아 꼭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플 뿐이었죠. 잠시만, 멀리서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지. 그렇다면 기회가 된다면 마주칠 수도 있겠구나. 칠복이는 우연을 가장하여 꼭 만나 자신의 삶을 바꿔주신 분께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는 도감 스님과 함께 속세로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칠복이는 멀리서 보아도 큰 키와 잘생긴 얼굴 그리고 무예로 다져진 몸매는 여심의 마음에 불을 댕겼죠. 칠복이가 무예 옷을 입고 걸으니 처녀들은 그런 칠복이가 멋있다며 화색이 되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과거 일이 생각이 나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칠복이의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작거리 초입에서 여인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복이는 여인의 목소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 뛰어갔습니다. 이건 놓거라. 어찌 아녀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고요. 이렇게 새끼를 칠칠 맞게 흘리고 다녀서 나 꼬시는 줄 알았는데 말이요. 이놈이 실성을 하였구나. 이 손 놓거라. 사내는 술을 거하게 취한 상태였고 술주정을 여인한테 하는 듯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처녀의 손을 잡고 있는 사내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었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죽이네. 술 취한 사내는 아프다며 쩔쩔매었죠. 처녀는 그제야 칠복이를 보며 인사를 했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그런 것은 필요가 없소이다. 저는 보답을 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필요한 것이 없으니 소원권 하나 주시오. 그거라면 좋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해는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왔죠. 그때 처녀의 머슴이 와서는 혼비백산이 된 얼굴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시? 지금 집에 왈패들이 왔다는 말이더냐? 칠복이는 왈패라는 말에 처녀를 쫓아갔답니다. 왈패들은 호판을 죽이고자 누군가 보낸 듯 보였죠. 낭자, 내가 먼저 들어가 보겠소. 그러니 머슴하고 몸을 피해 있으시오. 칠복이가 들어간 뒤로 무언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만 났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낭자, 이제 들어오시오.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계시나요? 화정아, 여기에 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화정낭자, 난 소원권 하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원한 살이를 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오. 재정을 보는 나한테 책 잡힌 누군가가 있지요. 그것을 전하한테 알리기 전에 나를 죽일 모양입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저자들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화정은 칠보기를 보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도련님, 저희 아버지 옆에서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아련할 때까지만요. 칠보기는 딱한 사정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화정낭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보기는 호판의 방 앞에서 자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고요함이 몰려와 칠보기는 서서히 잠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축시가 지날 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칠보기는 졸답겠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무수한 화살촉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보기는 호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병풍들로 문을 가렸죠. 한 방에 있던 호판과 부인 그리고 화정은 벽에 있는 병풍 뒤로 숨게 하였답니다. 서서히 자객들은 호판의 방문을 부수며 밀고 들어왔습니다. 칠보기는 들어오는 자객들을 무작위로 죽이기 시작을 했죠. 칠보기가 검을 휘둘리는 순간 자객들은 우수수 쓰러졌고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칠보기의 눈빛은 매서웠답니다. 허나 칠보기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많았기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횃불을 든 광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객들은 생각지도 못한 광군들이 밀고 오니 정신없이 주랭랑을 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자객들은 의금부로 끌려갔죠. 호판 괜찮으신 것이요? 병판 자네 왔는가? 서찰을 받고 바로 왔으나 이것이 다 무엇인가? 좌상의 짓인가? 맞네. 증거를 다 확보했으니 좌상의 시대는 끝이 났다네. 옆에 있는 잘생긴 사내는 누구인가? 나를 구해준 은인이네. 검술이 참으로 좋구려. 무슨 일을 하는가? 저는 절에서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재가 숨겨져 있었구려. 칠보기는 기다리는 스님이 생각이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스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자네는 어느 절에 있는가? 운정사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걸세. 칠보기는 후다닥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도련님과 혼인을 해야겠습니다. 아니야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지요. 제가 다 해결하고 도련님을 찾아가겠습니다. 화정은 자신의 말만 남기고 뒤돌아갔습니다. 칠보기는 당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을 하고 스님을 찾아 주막으로 갔죠. 이놈아, 어디에 있다가 지금 오는 것이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칠보기는 밤새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답니다. 이놈이 아주 기특하구나. 잘 키운 보람을 느낀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냐? 제가 누구입니까? 전 말짱합니다. 칠보기와 스님은 산을 오르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올라갔습니다. 칠보기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배우고 싶었던 무예 책을 보고 익히고 있었답니다. 헌데 어디에선가 시선이 느껴졌던 거죠. 시선이 느껴지는구나. 내가 무심코 고개를 돌리면 바로 어디론가 사라지니 시선을 피하지 못하게 순간 쳐다봐야겠다. 칠보기는 아주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시집간 덕순이가 아니겠어요. 칠보기는 부자인 서방한테 시집가 잘 살고 있을 덕순이가 비구니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여 무조건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칠보기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고 비구니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뛰었죠. 허나 여인의 속도로 칠보기를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칠보기는 바짝 비구니를 따라가서는 소리를 쳤습니다. 덕순아. 비구니는 멈춰서고는 벅찬 숨을 쉬었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전 덕순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덕순이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면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비구니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죠. 칠복이는 천천히 비구니 앞으로 가 얼굴을 확인했답니다. 덕순아, 어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덕순이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칠복아, 이제는 나를 덕순이라고 부르지 말아줘. 난 이제 비군이야. 그동안 내가 힘들 때면 누군가 항상 나를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덕순이 너였구나. 왜 그 사실을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망쳐놓은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런데 다행이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다. 덕순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여. 시집간 내가 비구니가 된 것이야. 상단은 악마 같은 곳이었어. 혼인도 가짜였구먼. 부자한테 시집 간다고 좋아라 했지만 막상 가보니 인신매매가 비밀스럽게 이뤄졌고 처녀들은 청으로 팔려갔구먼. 나는 상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치를 채고 아까 도감 스님의 도움으로 도망칠 수 있었구먼. 칠복이는 덕순이의 말을 듣고는 콧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아직도 여린 것이요. 칠복이는 그동안 마음 고생했을 덕순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났던 거죠. 그리고는 덕순이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덕순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덕순이는 칠복이의 마지막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죠. 하여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틈만 나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얼굴을 보며 신나게 장난을 치고 있었죠. 도련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두 사람은 장난을 멈추고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았답니다. 아씨가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제가 도련님과 혼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련님이 저희 아버지를 구하신 공을 인정받아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다는 문서입니다. 화정은 그 문서를 칠복이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덕순이는 칠복이한테는 더 없는 좋은 기회였기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칠복이는 덕순이의 뒷모습을 보고는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씨, 저는 마음에 담은 여인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여인인가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첩으로 들으시지요. 이 혼인은 전하에 어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을금부도사로 종육품 관직도 주셨지요. 단호한 화정의 말에 칠복이는 이대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려가시지요. 도련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정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질투가 났던 거죠. 화정아, 내가 그런 아이는 아니잖아. 하지만 절대 칠복도련님을 포기할 수 없어. 이제 연모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 칠복이는 덕순이가 걱정이 되어 찾아갔습니다. 덕순이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비구니들과 웃으며 일을 하고 있었죠. 칠복님이 오셨네요. 덕순이는 밝은 표정으로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복아, 그 아씨는 가신 거야? 응. 칠복이는 복 받을 줄 알았어. 아씨가 참 어여쁘시더라. 넌 참 좋겠다. 덕순아,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칠복이한테 좋은 일인데 버신 나도 너무 좋아서 그러지. 덕순아,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것이야? 칠복이가 나 좋아하는 것 알아. 하지만 난 비구니인 걸 잊었어. 그것은 칠복아, 나 이제 가서 마무리해야겠다. 덕순아. 덕순이는 칠복이한테 손을 흔들고는 뒤 돌았습니다. 덕순이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두 뺨으로 내려왔죠. 며칠이 흐르고 칠복이는 덕순이한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절을 떠났답니다. 덕순이는 숨어서 칠복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갈 것이지. 그래,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구먼. 칠복아 잘 살아. 덕순이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반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칠복이는 절로 향했답니다. 칠복이의 모습은 양반의 옷을 입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도감 스님을 먼저 만나 인사를 하고 함께한 동료들을 찾았죠. 덕순이는 칠복이가 왔다는 소식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부부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연모하는 칠복이가 온다니 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칠복이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어디에 있는지 찾고 다녔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칠복이가 떠났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여쁜 부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버신 나를 보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것이요. 칠복이 그리 보지 않았는데 아주 못된 놈이 되었네. 덕순이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서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와 함께 잘 가던 장소로 갔죠. 그곳에는 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 아름다웠답니다. 칠복이와 함께 할 때는 아름답기만 했던 곳이 왠지 쓸쓸하게 보였던 거죠. 덕순이는 참고 있던 눈물을 쭈그리고 앉아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칠복이 이 바보야. 나 칠복이가 보고 싶단 말이야. 그냥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바보는 너잖아. 덕순이는 칠복이의 목소리가 들려 너무 놀라 고개를 들었죠. 칠복이는 덕순이 앞에 앉고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바보같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이야? 떠난 줄 알았잖아. 내가 나를 잊은 줄 알았잖아. 덕순이는 꺽꺽거리며 어린아이 울듯이 목청 높여 울었던 거죠. 칠복이는 그런 덕순이가 귀여워 품 안에 넣고 안아주었답니다. 덕순이의 울음이 그치고 나서야 칠복이가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덕순아, 오늘은 너의 말을 듣고 떠날지 말지 결정을 할 것이다. 덕순이가 떠나라고 하면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야. 지금도 내가 떠나면 좋겠어? 덕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어서 말을 해줘. 덕순이는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칠복이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전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그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니, 떠나야지. 덕순이는 너무 놀라 칠복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칠복이는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덕순이하고 함께 떠나야지. 그리고는 꽃밭에 덕순이를 눕히고 입맞춤을 했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한 사랑을 한참을 나눴죠. 헌데 그 아씨와 혼인이 전하의 어명이어서 무조건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었냐? 어떻게 된 거요? 거절 못할 행운의 소원권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덕순이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말해주었어. 그것으로 다 이해를 하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상단의 비리를 밝혔지. 하여 더 일찍 덕순이한테 올 수 있었는데 늦어진 것이야. 덕순이는 악당 상단을 처리했다는 말에 칠복이가 더 사내처럼 느껴져 가슴이 설렜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양반의 신분이 되어 덕순이와 혼인을 했으며 또한 실력에 출중하여 나라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 덕순이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